네. 좋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쌤이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사실은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또 많이 가져주시는 여러 참석자분들께 감사 먼저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은 Five Values for Your Career는 제가 지금까지 커리어를 디벨롭했을 때 각 스테이지별로 어떤 키워드와 어떤 경험이 좀 도움이 됐었는지를 쉐어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질문을 좀 받아보고자 그렇게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 소개를 잠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Starting Your Career, 커리어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 리더가 됐을 때, 그 다음에 팀 리더로서의 그 스테이지가 됐을 때 어떤 조언들이 좀 도움이 됐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본인 소개를 하라 그러면 저희 때는 보통 히스토리, 이력, 학력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를 드렸는데 요즘에 이제 MZ 제너레이션이나 젊은 매니저들은 보면 주로 이런 것들로 자기 소개를 하더라고요. MBTI, 별자리 이런 것들로 이제 소개를 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젊은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이 두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MBTI가 제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ENTJ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ENTJ가 어떤 타입이냐 봤더니 동심파괴 현실주의자형, 일머리를 따라갈 자가 없음, 남들보다 빠르게 모든 부분을 대비해서 어떤 사고에도 동요하지 않음. 딱 봐도 일하게 생긴 그런 그 타입이 나왔고요. 그래서 별자리도 또 제가 양자리인데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봤더니 승부욕이 강하다. 사치와 화려함을 좋아한다. 무언가를 시작하면 끝까지 해낸다. 인내심이 부족하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것에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매우 계산적이다. 틀린 말은 아닌데 딱 봐도 일을 너무 많이 하게 생긴 그런 코멘트들이 나와서 제가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코멘트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거는 사실은 이제 MZ 제너레이션 분들이 이런 소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듣고 소통을 할 때 같은 단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다음에 말하는 사람이 같은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향이나 백그라운드가 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만 이런 이제 재미있는 아이템을 통해서 저의 백그라운드가 저의 생각이 이런 것에 치우쳐져서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에 근거를 해서 제가 커리어를 쌓아오는 동안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또 받아들여 주시는 분들이 자기 성향에 맞춰서 그거를 한번 소화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커리어를 시작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졸업을 앞두시고 그다음에 커리어를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리어라는 거는 요즘 제너레이션에 대해서는 불가분관계, 이제 사회를 살아가면서 없을 수 없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처음 커리어를 생각할 때 어떤 키워드가 좀 도움이 되느냐? 저의 경우에는 drive to be better라는 이 키워드. 항상 조금 더 나은 내일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하는 이 drive to be better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어카운트 매니저 팀, 세일즈, 다른 회사에서는 세일즈 팀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담당이 이규제큐티브들의 미팅을 어레인지하는 게 이제 그 친구의 주 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최근 6개월 동안
너무너무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다양한 부분에서 성장을 너무 많이 해서 그 친구 매니저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급속도로 일의 퀄리티가 좋아졌느냐. 그랬더니 그 매니저가 하는 말이 그 친구는 미팅 하나가 끝날 때마다 그 미팅에서 부족했던 점이 뭔지를 기록을 했다가 다음 미팅 할 때는 반드시 그 점을 채워서 미팅을 셋업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미팅 셋업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그렇게 뭐 어려운 걸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저희 인더스트리에서 이 사장님과 본사 사장님 예를 들어서 한번 만나시려면 그 밑에서 준비해야 되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디테일을 퍼펙션으로 바꾼 거죠. 완벽하게 디테일을 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완벽하게 만들려면 반드시 디테일이 퍼펙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막상 세일즈라고 하면 비즈니스를 키우고 많은 오더를 따오고 이런 게 화려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미팅 자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퍼펙트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는 본인의 밸류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면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도 다음 페이지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스테이지에서 어느 정도가 되면 내가 넥스트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느냐를 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 본인의 이제 신입사원, 신입 인력으로서 이러한 퍼펙션을 만드는 일을 루틴하게 할 수 있다면 그 탤런트는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방법, 이 디테일을 퍼펙션으로 만드는 본인의 방법을 셋업해서 어떤 일이라도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그 방법을 가질 수 있다면 훌륭한 인재로서 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스테이지, 그렇게 해서 완성도가 높은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에서 그 다음 스테이지는 인디비주얼 리더라는 스텝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인디비주얼 리더라는 거는 우리 인더스트리에서는 굉장히 많은 예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리더, 그 다음에 뭐 태스크포스 팀, 그 다이렉트 리포트로 인사적인 매니저가 아니어도 테크니컬한 그런 어떤 프로젝트에 리딩을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반도체 인더스트리의 특성 중에 하나죠. 이때 키워드로 생각하실 수 있는 그 단어는 indispensable입니다. indispensable의 그 뜻을 생각해 보면 독보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야, 어떤 한 가지에서는 내가 꼭 독보적인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이 독보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 것에서 BKM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그거를 나만 알고 쉐어를 안 하면 독보적인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을 할 때 대해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잘 쉐어를 안 하시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독보적이 되기 위해서는 쉐어링과 반딩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여기 그 마지막 그림에 보면 기어들이 있죠. 그 톱니바퀴들이 물려 있습니다. 이 톱니바퀴들이 물려야만 이 엔진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조직도 엔진과 마찬가지죠. 조직이 돌아가려면 많은 분들이 서로 협력해서 맞물려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상호간에 서로 쉐어하지 않고 반딩하지 않으면 이런 기어가 맞물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인포메이션을 가두어만 둔다면 점점 이 톱니가 작아지고 무뎌져서 결국은 obsolete한 그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 환경이 자꾸 변하기 때문이죠. 그 부분에서 만약에 취약하다고 생각이 들면 다른 부분에서 그 부분을 메꾸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디비주얼 리더가 되셨을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인포메이션을 많은 사람과 쉐어링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분들과 반딩을 해서 성공적인 프로젝트, 성공적인 그 일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해야 오히려 indispensable,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스테이지에서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다음 순간으로 넘어갈 수 돼도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냐 하면 이거는 저의 경험입니다.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하는 방법을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분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이라는 건 뭘까요? 왜 필요한 걸까요? 그거는 팀을 위해서 하이 퍼포밍 팀을 만들려면 이러한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시스템이 없이 그런 인사적인 리더, 그 인사의 책임을 가진 매니저가 된다 그러면 그 팀이 잘 굴러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드시고 운영을 하실 때 저는 가장 중요한 이 키워드가 지금 honest, 정직하고 forthright, 어떻게 말하면 직설적이고 아니면은 꾸밈이 없이 정직하게, 그다음에 consistency, 일관되게 이러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시스템 자체가 이러한 단어를 기반으로 셋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이런 그 하이 퍼포밍 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서 굉장히 제일 챌린징했습니다. 사실 제 커리어에서. 왜 그러냐면 사람에 대한 책임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고과 그 매니지먼트, HR 매니지먼트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그 엘리먼트가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좀 힘들고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계신 대부분 분들이 이과를 졸업하셨다고 저는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과 출신들이 조금 그런 감성적인 어떤 공감이랄까? 그런 것들이 좀 힘들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들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들어야 됩니다. 이것 또한 쉽지 않지만 이 상대방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들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소화하려고 하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려고 하고 이러한 과정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시스템을 가지고 measurable standard, 자기 조직을 운영하는 어떤 measurable standard가 있는 그런 운영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리더는 굉장히 훌륭한 팀 리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는 팀들은 하이 퍼포먼스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제 경험에 의지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잘 팀을 이끌어가는 많은 분들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근거 있는 그 말씀이라고 말씀이 근거 있는 이제 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커리어 스테이지별로 3단계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3단계를 유지하면서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어야 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passion and perseverance,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1995년도에 삼성 반도체에 입사하면서 사실은 이 커리어를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맡고 있었던 어떤 테크놀로지의 숙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 시작한 숙제를 지금도 K레에 와서 지금 하고 있는 아이템이 있어요. 한 30년 가까이 정도 해도 안 풀리는 문제들이 우리 반도체 업계에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perseverance가 굉장히 중요한 또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준비한 그 프레젠테이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지금이라도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네, 역시 우리 국민은 참 조용하십니다. 예,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들 행운이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